너무 좋지. 자, 할게요. 쌤만 봐봐요. 얘들아, 지금 한 번만 더 얘기를 해보면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. 쌤 말 들어봐봐요. 오케이? 어찌됐든 시간은 흘러가니까 쌤 말 들어봐봐요. 우리는 경우의 수라는 게 이게 잘 알아두면 나중에 도박판에 뛰어드세요. 말했나요? MIT 교수가 자기네 학생 5명 됐고 라스베가스 가서 하룻밤 만에 2억 벌었다고 했죠. 오케이? 경우의 수를 열심히 공부하면 너희도 될 수 있어요. 도박왕. 알겠죠? 오케이? 자, 이 경우의 수라는 게 이게 21세기가 되면서 되게 각광을 받고 있어요. 정말 중요합니다. 우리가 분명히 지금까지는 고전 역학이었지만 이제 양자 역학으로 넘어가면서 살짝 이 경우의 수의 의미가 약간은 퇴색된 듯 보이지만 이 나름의 또 다른 알고리즘이 발견되면 지금 너네는 나랑 여기서 이런 공부를 하겠지만 양자 역학에 대한 알고리즘이 다르게 밝혀진다면 오케이? 이거는 40년간 양자 역학을 역학을 공부한 그 양자 역학 교수가 한 말이에요. 여러분, 양자 역학 모르시죠? 나도 몰라요. 그게 양자 역학입니다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어쩔 수 없어요. 근데 그거에 대한 알고리즘이 정확하게 밝혀지면 다시 이 경우의 수라는 단어는 완전 바뀔 거예요. 하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얘는 잘 쓰일 겁니다. 알겠죠? 앞으로 미래의 이과 계열의 직업을 선택한다면 문과 계열은 딱 정해졌잖아요. 치킨 튀기기 뭐 이런 거. 오케이? 하수도 고치기 이런 거 많잖아요. 뭐 요구르트 배달하기 엄청 많아요. 오케이? 그러니까 이과 친구들은요. 오케이? 장난이에요. 이과 친구들은요. 정말 니네 정말 지겹게 쓸걸요. 오케이? 이과 애들은 지금 고등학교 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대학 가봐요. 아 씨발 그만 나와 할 때까지 쓸걸요. 오케이? 그러니까 잘 공부를 해두시는데 이 경우의 수가 발전된 게 되게 오래전부터 발전됐어요.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어떠한 행동을 했어요. 그 행동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케이스를 다 생각해보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수학이기도 하죠. 내가 수학은 뭐라고 했죠? 사고력과 논리력의 학문이라고 했죠. 이런 일일이 케이스를 다 하나하나 생각해보는 것. 그런데 이 경우의 수라는 건 그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케이스가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오케이? 그 나름대로의 풀이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고요. 근데 그 경우의 케이스를 다 나누는 방법은 이 수용도라는 걸 통해서 하나하나 찾는 거예요. 사실은요. 그러다가 보면 하나하나 찾다가 보면 오케이? 어떻게 발견이 되는 거냐면 이 나름대로 규칙성 즉 일반화를 시켜서 이거를 공식화를 합니다. 근데 이제 내가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. 멍청한 새끼들, 공부 못하는 멍청한 새끼들한테 학교 선생님이 낼 수 있는 최고의 문제는 뭐냐면 다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으로만 답을 내려고 하면 그 또한 병신이죠. 이 경우의 수는 무조건 너네가 답을 7이라고 썼다면 6 또는 9일 거예요. 6 또는 8일 겁니다. 분명히 한두 개씩 삐끗할 거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기말고사가 한 달하고 10일 남은 이 시점에 오케이? 40일 남은 건 아세요 혹시? 당신들? 정말 조조하죠? 40일 남았는데 경우의 수를 잘 모르겠어요. 그쵸? 하지만 우리는 함수도 유리함수, 무리함수도 다시 해야 되죠? 역함수 이것도 또 다시 공부해야 되고요. 그쵸? 오케이. 지금 이 시점에 경우의 수에서 공부해야 될 건 이겁니다. 정확한 케이스를 분류하고요. 그거에 대해서 각각을 어떻게 빠짐없이 잘 쓸 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해요. 오케이? 학교 선생님이 낼 만한 문제는 이미 정해졌죠. 어떻게 정해졌어요? 케이스를 나눠놓고 지금까지 막 여기 있는 기본 문제 이런 거지 같은 기본 문제에 있는 것처럼 자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이딴 거 내지 않아요. 그거 내면 내가 말했죠. 그때 계속 말되지. 은서서유 말해줬죠. 오케이? 다 맞춘다고요.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. 오케이? 그러니까 뭘 공부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지금 이 상황에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풀고 막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아무짝에 쓸모없어요. 어쨌든 문제 형태는 달라지니까요.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순간에 공부해야 될 건 나타날 수 있는 케이스들 1, 케이스 2, 케이스 3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.
이건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으로 표현되는 게 아닙니다. 알겠나요? 이 상황마다 답이 다른 거예요. 그때 내가 했던 문제가 이거였었죠. 이거 기억해요 혹시? 이거 칸 4개 있어서 여기 색깔 숫자 A1, A2, A3 했던 거 기억해요? 이거 A4 해놓고 A1과 A2는 다르고 A2와 A3은 다르고 A3과 A4는 다르고 A4와 A2는 달라서 이건 지금 뭐 A1과 A3이 다를 때와 A1과 A3이 같을 때를 구분해서 이럴 때 케이스 해서 풀었던 거 기억해요? 지난 시간에 했던 문제예요. 마지막으로 이걸 모른다고요? 아니 기억해. 오케이.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는 걸 진짜 여기서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될 건 저렇게 정확한 케이스를 나눠놓고 나타나는 케이스를 정확하게 나눠놓고 이걸 나눴을 때 각각에 대해서 계산이 조금 더 수월하긴 합니다. 저런 걸 분류하는 방법을 미친 듯이 계산 연습을 해줘야 돼요. 이거 2번 경우의 수는 이 케이스 나타나는 경우의 수를 나누는 케이스를 나누는 걸로 승부를 봅니다. 학교 선생님은 무조건 애들이 이걸 못할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. 너무나. 오케이? 너무나 잘 알아요. 너네 어차피 이거 몰라 하고 낼 겁니다. 그걸로 1등급, 2등급, 3등급을 가르겠죠. 그죠? 하지만 밑바닥에 있는 영어는 이 마음을 잘 이해 못할 거예요. 미안해요. 장난입니다. 됐죠? 이거 이해했죠? 오케이? 쌤만 이해했어요? 이 케이스를 나누는 연습을 오질나게 해야 해요. 그런데 이 케이스 나누는 것도 나누는 거지만 그 중간에 계산이 들어갈 겁니다. 그 계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어차피 배우게 되는 경우의 수 단어는 됐나요?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순열과 조합이라는 걸로 크게 나눠질 거예요. 당연히 중복 수열도 있고요. 중복 조합도 있습니다. 오케이? 더 있어요. 근데 그거는 2학년 때 배울 겁니다. 오케이? 그러니 일단 오늘 순열이 뭐며 조합이 뭔지를 구분을 해야 해요. 한번 보도록 하죠. 일단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쭉 나열한다고 치면 오케이? 5명이 A, B, C, D, E가 있겠죠. 전남친, 전전남친. 자, 됐죠? 그러면 하지만 다 까였어. 오연타. 보죠. 첫 번째 칸에 쓰일 수 있는 학생의 케이스는 5개입니다. 맞죠? 그리고는 B, C, D, E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? 샥샥 다 똑같이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얘를 곱한다고요. 세보라고요. 첫 번째가 5개 중에 하나 들어가면 그거 각각마다 4개씩 생기는 거죠. 그 각각마다 또 몇 개씩 생겨요? 3개, 2개, 1개 이렇게 규칙성을 찾아낼 수 있겠어요? 이 곱하기 규칙성을 찾아낼 수 있겠어요? 오케이? 남으세요. 됐죠? 이렇게 됩니다. 그러면 이걸 경우의 수라고 한다면 여기서 찾아내지는 건 얘죠. 봐봐요. 5명 중 기억에 남는 3명을 뽑아서 배열하는 방법. 봐봐. 뽑아서 배열까지 하는 거예요. 즉 얘처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처럼 배열을 하는 겁니다. 몇 명만? 3명만. 됐나요? 이해했어요? 그럼 첫 번째에 쓸 수 있는 애는 5명이고 4명이고 3명이고 그래서 얘를 OP3이라는 특별한 형태로 더 공부를 했을 뿐인 거예요. 얘를 이름 붙여 순열이라고 했던 거죠. 몇 명 중에 몇 명을 뽑아서 배열한다. 0팩토리알은 1이라고 정의한다. 요 정도. 기억하시나요? 기억하세요? 기억하세요? 됐어요? 그러면 오늘 배우게 될 조합은 어떤 걸 말하냐면 이게 중학교 2학년 때도 살짝 했었죠. 어떤 케이스인지 볼게요.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뭐 했었냐면 반장, 부반장, 총무부장을 뽑나
저 누구예요? 다 했어요. 다 했다고? 뭐를 다 해? 프린트 다 했다고? 네. 아니 그거 없을까? 깜짝 놀랐어요. 옛날 제자가 찾아온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, 쌤 지금. 자, 볼게요. 친구들 여기 봐봐요. 자, 이게 지금 수전에 대한 이야기고요. 우리 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. 그 조합은요, 잘 봐요. 수전은 반장, 부반장, 총무부장을 3명을 뽑는 케이스죠. 그러면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하죠. 왜요? 반장, 부반장, 총무부장. 이럴 때는 A, B, C일 때와 A, C, B일 때와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거죠. 그렇죠? 뽑히는 케이스가 다 어때요? 다르죠. 맞죠? A, B, C를 뽑을 때와 B, A, C를 뽑을 때는 반장, 부반장의 위치가 바뀌어 있잖아요. 그럼 다른 케이스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게 순열이에요. 그런데 이거를 애들이 이제 우리가 오펙이라고 배울 거잖아요. 배웠잖아요. 그럼 이 오펙의 사실 뜻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. 5명을 일렬로 순서 있게 배열하는 걸 우리는 경우의 수. 특히 그것들 중에 이렇게 몇 명만 뽑아서 배열하는 걸 순열이라고 배우게 될 거고. 여기까지 알아들어요? 조합이라는 친구는요. 이런 친구예요. 어떤 친구인지 보여줄게요. 봐봐. 대표 셋. 얘는요, 뭐가 없어요? 얘들아, 얘는 뭐가 없어? 순서가 중요하냐? 안 중요하지. 왜 안 중요해요? 왜? 대표 셋이면 봐봐요. A, B, C를 뽑나 A, C, B를 뽑나 B, A, C를 뽑나 C, B, A를 뽑나 어쨌든 대표 A, B, C잖아요. 맞아? 이해해요? 그러면 지금 봐봐. 내 말을 잘 봐봐요. 내 말을. 알겠죠? 쌤 말하는 걸 잘 들어봐봐요. 순열은 뽑아서 배열이죠. 맞아? 순열은 뽑아놓고 배열하는 겁니다. 순서가 중요해요. 반장, 부반장, 총무부장처럼요. 하지만 조합은 뽑으면 끝이에요. 배열 안 해요. 알겠어요? 지금 쌤 말 이해하나요? 반응 좀 해봐봐요. 잘 봐. 순열은 뽑아서 배열까지 해야 되는 건데 나열까지도 해야죠. 3명을 뽑았다고 쳤을 때 A, B, C가 되는지 A, C, B가 되는지 B, A, C가 되는지 C, A, B가 되는지를 이 순서를 생각해야 돼요. 순열은요. 뽑아서 배열까지 하는 거 생각하는 건데 조합은 뽑아 놓으면 끝. 이게 조합입니다. 알아들어요? 지금 알아듣겠어요? 다들? 그러면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이제 1 부분을 찾아가는 거였고 지금 OP3은 퍼뮤테이션, 이건 순열은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배열까지 생각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A, B, C가 뽑힐지 A, C 뭐 다른 게 D가 뽑힐지 그 뽑는 케이스도 생각하고 배열까지도 생각하는 거거든요. 그러면 얘한테는 A, B, C와 A, C, B와 B, A, C와 B, C, A와 C, A, B와 C, B, A가 다 다른 걸로 쓰이는 겁니다. 왜냐면 반장, 부반장, 총무부장이라고 생각해보면 이 순서가 달라진다면 다른 거인지 알 거거든요. 이건 순열의 입장이고요. 조합의 입장은요. 대표 셋이에요. 순서 따위는 안 중요합니다. 누가 반장인지 누가 부반장인지 누가 총무부장인지 중요하지 않아요. 이게 마치 이런 느낌이죠. 집합에 얘와
얘는 같은 집합이죠. 집합은 순서 따위는 생각하지 않잖아요. 쌤 말 알아들어요? 맞아? 그러니까 집합의 원소를 뽑아라라고 해도 조합일 거예요. 대표 셋을 뽑아라 해도 조합일 겁니다. 순서 배열되는 의미가 없으면, 즉 이 배열 자체의 의미가 없으면 조합일 거예요. 순열과 조합의 가장 큰 차이는요, 얘는 뽑아서 배열이고요, 얘는요 뽑기입니다. 차이가 이게 달라요. 뽑아서 배열해? 아니면 그냥 뽑기만 해. 대표 셋만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도대체 대표 셋을 뽑는 방법은 뭐일까요? 이 A, B, C가 뽑힌 케이스에서만 배열되는 게 6개죠. A, B, C를 뽑았다고 했을 때 뽑힌 케이스에서 배열되는 것만 6개입니다. 그 6개가 어떻게 나왔죠? 세 문자를 배열하는 가지수로 나왔죠. 맞습니까? 그거를 몇 개로 세면 돼요? 하나로 세버리면 되죠. 왜요? 이 배열의 의미가 없잖아요. 이거 알아듣겠어요? 배열의 의미가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? 조합은? 그래서 이거의 답은 이게 된다고요. 이게 이 조합의 답이에요. 친구들 이해하십니까? 다시 오케이. 봐봐요. 순열을 뽑아서 배열이